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벌써 2주차 진입했습니다. 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추출론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강의 계획도 소개를 했고, 또 그리고 강의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다룰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쵸?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물질, 즉 효능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 성분을 최근에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천연 물질로부터 얻어서, 그렇죠? 천연 물질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리하는 과정, 즉 분리하고 그리고 실제 응용을 하기 위해서 정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개론 시간에 잠깐 다루었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경우는 거의 한 전체 비용에서 80%, 90% 정도가 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순수한 성분을 가진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정제 비용이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소모가 돼서, 그래서 이 분리정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물질,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 추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요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천연물을 갖다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물질은 세 개의 상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실 최근에는 그거보다 이제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거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개의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 개의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천연에 존재하는, 또 천연에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형태는 어떤 거는 기체로만 존재하고 어떤 거는 액체로만 존재하고 어떤 거는 고체로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혼합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혼합물에서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서로 접해 있는,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물질만을 분리하고, 이러한 부분은 기체와 액체의 혼합물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고요. 또 액체와 액체도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는 기체와 기체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기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 고체와 고체, 뭐 등등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기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합이 되는 그런 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리하고 정제하는, 또는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가 이 계를 갖다가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한 그 기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막을 통해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확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질의 분리, 물질의 추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완전 혼합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어떤 경막을 이용한다라든가 라기보다는 어떤 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차원에서는 기체와 기체의 완전 혼합되어 있는, 기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합이 돼요. 산소와 질소가 되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되든 또는 뭐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되든 그거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이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의 변화를 통해서 분리해내는 그런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고, 또 하나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고체와 고체인데
어떤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들, 이를테면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뭐 자성을 통해서 분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계적인 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기체와 액체 형태로 혼합물을 이루면서 어떤 성분을 갖다 분리하고 이런 공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기액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또 기체와 고체, 또 다른 형태는 액체와 액체, 또 다른 형태는 액체와 고체, 뭐 이런 정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2주차에서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기체와 액체가 혼합이 되어 있고 같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어떤 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휘발도, 또는 증기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휘발도의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틸레이션,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실험도 하고 했었지만은 뭐 이를테면 와인을 갖다가 온도를 갖다 가열을 하면 와인 안에는 크게 불순물도 있지만 크게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열을 하면은 알코올의 경우는 휘발도, 즉 끓는 점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먼저 휘발하겠죠.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한 휘발도 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 성분만을 더 농축시켜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증류이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상대 휘발도의 차를 이용하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이것을 증류,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혼합물의 화학 반응이 없이, 화학 반응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분리, 즉 휘발도의 차에 의해서만, 그것도 상대적인 휘발도 차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증류, distill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또는 우리 이제 생명공학 기초 실험 같은 데서 와인을 집어넣고 가열을 해서, 그래서 먼저 온도를 계속 올리면 휘발성이 높은 알코올부터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 100도 가까이 이제 가게 되면은 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한 80도에서 한 90도 이하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쭉 분리를 하면 그때 나오는 요 물질의 경우에는 알코올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즉 알코올 성분이 훨씬 많은. 교수님, 물은 일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했는데 무슨 80도, 90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과학적인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빨래는 물이 100도에서 증발을 한다고 했는데 일기압에서 그 빨래 말려놨는데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증발열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증발 잡열이라고도 표현하고 기화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로 바뀔 때, 그럴 때 필요한 에너지죠. 그런데 온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 충분히 얻게 되면 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일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거의 그것이 순간적으로 액체와 기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끓는 점 가면은 거의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물질들이 기체로 바뀌는 거고요.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온도는 낮지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어느 아주 그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증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도 춥다고 하더라도 밖에다가 빨래를 갖다가 말릴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얼기도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낮은 온도지만은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를 하게 되면 기체로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옷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80도 가까운 데부터 벌써 뭐 알코올이 막 이제 많이 분리가 되죠. 여러분들 경험을 했었지만 그러한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보여드리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과정의 증류다. 그래서 단증류, 영어로는 simple distill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요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들었었지만 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소주꼬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주를 내리는 그런 이제 장치예요. 여기에는 안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것을 안동 소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또 뭐 전주 같은 데서는 이제 이강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문배주 이런 것들이 다 전통적으로 만든 알코올, 즉 술을 여기다 넣고 끓입니다. 이렇게 막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알코올은 빨리 증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예. 80도 금방부터 가면 막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증발한 녀석을 어떻게 하냐? 위에다가 이렇게, 동이에다가 찬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찬물 때문에 냉각이 되겠죠. 응축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많은 술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증류주라고 하는 거예요.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도 마찬가지죠. 막 증류를 하면, 예, 여기에 냉각기를 통해서 찬물이 들어가면서 증기를 갖다가 냉각을 시키면 응축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얻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체와 액체가 혼합이 돼서,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성분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은 이렇게 증류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이런 이제 vacuum distill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감압 증류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1기압인 상태에서 물의 경우는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 산에 놀러 갔다가, 예, 이제 정상 부근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요즘은 사실 이제 취사가 산장이라든가 특정 구역 아니면 어려운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산에서 밥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밥이 설어요. 왜 그러겠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압력이 낮습니다.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물에 끓는 점도 낮아져요. 조금 물에 끓는 점이 왜 낮아질까? 예, 그거는 이제 끓는다라는 정의를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시간 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기가 돼가지고 막 기체화 됐을 때 그때 나타내는 그 증기의 압력이 주변의 압력하고 같을 때를 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막 증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체로 바뀌는 그 증기의 압력이 1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압력이 1기압일 때 1기압이 되는 증기의 압력이 100도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꼭대기 올라갔더니 압력이 낮아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9기압이라고 합시다. 끓는다는 정의가 0.9기압이 물에 막 증기로 바뀌면서 그것의 증기압이 0.9기압이 되면 끓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100도가 안 돼도, 주변의 압력이 0.9기압인데 100도가 안 돼도 물이 막 증발하는 증기 압력이 0.9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끓는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쌀은 100도가 정도가 돼야지 잘 익는데 이게 뭐예요? 100도가 안 되는 한 90몇 도가 돼도 물이 막 끓어가지고 넘치니까나, 그쵸? 증기가 막 돼버리니까 쌀이 덜 익는 거예요. 그래서 설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뚜껑에다가 무거운 돌을, 압력을 가해서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원리를 조금 더 높은 압력에서 이제 물이 끓으려면은 압력을 조금 더 높이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죠. 그래서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밖으로 증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하니까는 온도도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끓게 되고, 예,
그러니까 밥이 더 잘 익는 거죠. 그래서 가마솥, 무쇠솥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원리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우리 압력밥솥인 거죠. 예. 바로 사실은 다 과학적인 원리들이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의 압력을 낮췄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주변의 압력을 낮추는 것을 감압을 시킨다고 해요. 예. 저거는 저 끝에다가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vacuum, 예. 그러니까 진공 펌프, vacuum 펌프라고 하는 진공 펌프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낮춰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막 얘네들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증류가. 그러니까 훨씬, 이를테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 쓴 것처럼 감압 증류, 진공 조건, 즉 진공 조건이라고 하는 공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압력이 우리 보통 압력보다 낮은 상태를 진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공 조건에서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물질이 휘발되고 끓기 때문에 그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들을. 바로 우리가 100도가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들 변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변성이 돼가지고 익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열에 민감한 물질들, 수용액상이라고 하더라도 비타민,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처럼 열에 민감한 물질인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어서 그래서 분리를 해내고자 하는, 그래서 천연물의 분리에 많이 감압증류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끓는 점차, 예, 상대 휘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마 정유공장 이런 거 사진에서 보거나 혹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학여행 이럴 때.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커다란 높은 탱크들이 서 있죠. 그렇죠? 그 탱크는 안에를 들여다보면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유를 집어넣으면 저기 왼쪽에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유인데요. 원유를 집어넣고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바로 온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고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서 식을 테니까 예, 온도가 낮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휘발이 되고 끓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벌써 휘발이 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온도가 더 낮으면 자기가 이제 휘발되기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가 되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부터 온도가 낮은 데서 즉 바꿔서 얘기하면 휘발성이 좋은 녀석, 네, 잘 휘발되는 녀석, 이런 녀석들부터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휘발도의 차, 예, 상대적인 휘발도의 차를 갖다 응용하는 것을 아까 다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분별 증류, 예, 성분별로 증류한다 그래서 분별 증류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앞에는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비율, 뭐 분리,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별 증류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각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는 우리 통상적으로 정유공장에서 이렇게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저 커다란 정류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분별 증류탑이라고도 하지만은 정류한다. 예, 그래서 그 정류탑은 꼭대기에서, 예, 맨 꼭대기는 사실은 뭐가 이제 나오는 거냐면은 그냥 기체로, 응축되지 않고 기체로 나오기도 해요. 그것을 예, 석유 가스, petroleum gas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납타, 예, 납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폴리에틸렌을 합성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계통 이런 것들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상태로 맨 꼭대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저기 쓴 것처럼 가솔린, 우리 보통 얘기하는 휘발유예요. 그래서 가장 끓는 점이 낮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휘발성이 가장 뛰어나서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휘발유보다 조금 더 끓는 점이 높은, 예, 바로 뭐냐면 경유예요. 경유. 예. 경유인데 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중간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등유예요. 등유. 석유골로라든가 이런 데 쓰는. 예. 그리고 경유, 예.
또 이 경유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끓는 점이 더 높은 온도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디젤유. 네. 경유는 케로슨, 디젤 오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젤 오일이 바로 똑같은 경유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 예.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디젤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젤 오일. 그런데 약간의 그런 어떤 이제 분자량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퓨얼 오일. 이제 똑같은 이제 오일 중에서도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나 끈적끈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퓨얼 오일, 연료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서 나오는 거는 저기 표현되어 있지만은 루브리케이팅 오일, 저런 거는 윤활유. 맨 밑에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핀왁스라든가 맨 밑에는 소위 아스팔트. 예, 우리 도로를 까는 아스팔트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휘발성은 크지만 열에 약한 그런 물질을 갖다 이제 또 분리를 해내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천연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접하는 그런 공정이에요. 특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향을 분리시킬 때 이런 이제 뭐 어떤 그 허브라든가 그쵸? 예. 또는 어떤 이제 천연 식물로부터 추출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추출 등에 이제 활용이 되고 여기에서 그 안에다가는 장미꽃이라든가 라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스팀을 집어넣습니다. 스팀, 수증기죠. 뜨거운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바로 꽃이 가지고 있는 향은 휘발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수증기와 같이 휘발이 빨리 돼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응축을 시킨다고요. 냉각기,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냉각기라는 의미예요. 냉각기를 통해서 응축을 시키면 액체가 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증기하고 같이 올라갔던 녀석 중에 오일 성분은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파란색 색처럼 뜨고, 그 다음에 물의 경우에는 무거우니까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물도 약간의 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플로럴 버터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고, 오일은 에센셜 오일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같이 영상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수증기 증류와 같은, 그래서 향을 추출하고,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 쓰기도 하고 향수를 갖다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이는 그런 다양한 수증기 증류 장치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저 왼쪽 아래에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직접, 그쵸? 예. 여러분들 그 생명과학 기초 실험할 때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 얻고 그랬었잖아요. 예. 저런 형태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공정에서 어떻게 쓰느냐? 예. 이렇게 비교적 이거보다 이제 큰 규모의 모양은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제 장치는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 여러분들 그 향 그러면은 우리 이제 프랑스, 그쵸? 향수. 예.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지역이라든가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 이런데 이제 라벤더 또는 뭐 로즈 또는 뭐 그 굉장히 다양한 뭐 페퍼민트 이런 그 향료 식물들을 갖다가 많이 재배를 하고 거기서부터 향을 추출하거든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농원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떻게 라벤더는 그러면 채취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갖다가 추출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라벤더를 직접 재배를 하고, 네, 그 라벤더를 다시 잘라서, 그래서 커다란 탱크에 넣고 수증기를 갖다가 불어 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일을 넣고, 그 오일을 다시 직접 이렇게 그 용기에 담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데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료식물들, 라벤더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향료식물들은 사실 어떤 관광자원으로든지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보시는, 제가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보시는 영상은 이제 우리랑 가까운 일본의 이제 북해도라고 하는, 홋카이도라고 하는데 이 라벤더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러는 곳인데요. 굉장히 여기도 그 고난을 많이 겪고, 농작물이 그 합성향료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벤더 농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향료 농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거의 그 농사가 이제 농사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가 이게 관광자원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런 조금은 이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해도에 있는 그 도민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농장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그 농장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렇죠? 관광자원으로 1년에 수백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 도미타 라벤더 농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북해도에는 라벤더 농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재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화학적인 원료들이, 이제 합성 향료들이 등장하면서 70년대는 거의 이제 농가들이 이제 수익이 안 맞으니까 라벤더 농장을 자꾸 이제 하나씩 갈아엎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중에 이제 이 도미타 농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미타 씨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왔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부부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농장을 꾸미고 있었는데 5월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그 도미타 농장을 갖다 이제 갈아엎으려고 이제 트랙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엎는 과정에서 이 라벤더 이런 그 식물들이 막 꺾이면서 마치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비명소리 같은 걸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요 무렵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라벤더 농장을 지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리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작물을 하려고 그랬을 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북해도를 소개하고 그럴 때 이 도미타 농장의 사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아름다운 그런 사진들이
이제 철도청에서 발매하는 달력에 실리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폐원이 되고 농장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없애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마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갈아엎기 시작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도 한번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은 거의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써 있죠, 그렇죠? 연간 200만 명 정도가 관광 자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라벤더가 피는 5월경이 되면 이렇게 임시 열차를 갖다 아예 운행을 합니다. 임시 열차예요.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시 열차를 운행을 해서 그래서 정차를 갖다 이 라벤더 농장을 갖다가 들립니다. 그때 방문한 사람들이 열차가 조그맣기 때문에 열차가 꽉 찬 거죠. 보시면 이제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뭐 사람들이 농장을 이제는 꽉 메우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관광 상품 또 그때 이제 예전에 폐원하고서 문 닫으려고 했었을 때 그 라벤더 오일을 갖다 직접 생산하고 그랬었던 것들을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미타 라벤더 전시관, 자료관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그 라벤더 농장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는 과정, 또 그때 어떤 그 이제 기구들, 설비들, 그리고 라벤더 오일을 갖다가 생산했었던 그런 장치들을 그대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은 더 좋은 설비들이 이제 들어와 있겠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농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됐고 또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굉장히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일본 거로 소개를 하니까 저도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없어 도대체? 진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요즘 나와 있는 거는 뭐 블로거들, 유튜버들이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그 어떤 농장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소개하는 거 하는 농장도 우리나라의 평창에 있습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하고 그럴 때 그때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여기 사모님이에요. 지금은 여기도 두 번의 그런 어떤 그 역경을 갖다 이제 딛고서 일어났는데요. 한 번은 가뭄 때문에 완전히 싹 망했고 비가 홍수가 와가지고 한 번은 또 완전히 냉해 때문에 그냥 완전히 싹 들어먹었고 근데 여기도 역경을 딛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Not my idea, but I respect what you need and what you're gonna get. So, flag at half miles and a gentle pain, I will bid you farewell and sail again.
may be too long, but we've seen some seas, and I agree we need to seek new breeze. So I'm prepared to turn my back and let life compensate. I now let go.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So it's not about the scars who left me under these eyes. So I found my peace, so I hold it close, and I leave this place you put me without your ghost. Oh, I leave this place you put me without your ghost. Clear eyes I see my new shoes good. I've been trying to recreate all that I could. So I hold you dear and I won't forget, but this ship is stopping now without regret. Oh,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Oh, not about the scars you left me under these eyes. Oh, I found my peace when I realized that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Let me rise, let me rise, rise, rise. Let me rise, let me rise, rise, rise. Let me rise, rise, rise. Let me rise, rise, rise.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So not about the scars you left me under these eyes. Oh, I found my peace when I realized that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Oh, it's not about the fall, it's about the rise. 네, 잘 보셨습니까? 진짜 수해 또 냉해 그러한 역경을 견디고 지금 평창 라벤더팜,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보여드린 이 유튜브 영상 말고 최근에 찍은 건 훨씬 길기도 해요. 그래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교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